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입니다. 으쓱으쓱 굿모닝. 네, 자칫 꿀꿀할 수도 있는 하루를 꿀처럼 달콤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몽한 분도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심리 테스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엘리베이터에서 서는 자리를 통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엘리베이터에서 어디에 서시는가요? 1번 안쪽 모서리, 2번 문 바로 옆, 3번 좌우 벽 쪽, 4번 정가운데, 5번 안쪽 벽 앞입니다. 첫 곡으로 Y2K의 헤어진 후에 듣고 와서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네, 10월 19일 월요일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첫날인데요. 좀 월요병 때문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기 힘드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서 빨리 일어나서 오늘 선물처럼 주어진 거 남들보다 늦게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네, 한번 만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아니죠. 하나밖에 없죠. 네, 심리 테스트로 준비해 본 것은 엘리베이터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서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기가요, 안쪽 모서리였고, 두 번째가 문 바로 옆, 세 번째가 좌우 벽 쪽, 네 번째 정가운데, 다섯 번째가 안쪽 벽 앞이었어요. 약간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딱 듣고, 난 여기 선다라는 거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거 고르셨는지 아직 게시판에 올라온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럼 하나씩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안쪽 모서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쪽 모서리에 주로 서는 편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 욕구 불만이 그다지 없다고 하네요. 만약 이 불만이 있어도 스스로의 마음속에 떠올려 겉으로 드러내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자제심이 강한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았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일도 없고 평소의 욕망을 잘 소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요거는 저는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맞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두 번째, 문 바로 옆. 욕구 불만이 상당히 많아서 짜증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을 수 없는 일에 화를 잘 내기 때문에 요주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잔뜩 성을 내고 있으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고요. 또 그런 상태에 신경이 계속 쓰여서 스스로 뭐든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절부절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선버스님이 문 바로 옆을 선택해 주셨네요. 열림 닫힘 버튼을 마음껏 누를 수 있어서 꼴 보기 싫은 사람 회사에서 같이 엘리베이터 타려 할 때 힘차게 눌러줘야 한다고, 네, 이렇게 꿀팁까지 남겨주셨습니다. 큰 웃음 또 선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가 좌우 벽 쪽이에요. 좌우 벽 쪽. 보니까 꼴통 아이템님도 문 옆, 아까 두 번째 거 선택해 주셨네요. 자, 세 번째 좌우 벽 쪽. 마음속에 불만이 쌓여 그것을 어떻게든 발산시키려고 애쓰고 있을 때, 머릿속으로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제약이 있어서 좀채 실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용기를 갖고 실행하지 않으면 참았던 불만이 폭발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약간 욕구 불만이 안에 좀 가득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 좀 좋은 방향으로 좀 풀어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번째가 정가운데입니다. 에별리고님이 정가운데 선택하셨는데요. 호기심이 많고 금세 새로운 일에 흥미를 갖고 도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욕구 불만이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불만이 쌓여도 새로운 일에 에너지를 쏟아서 해소해버린다고 합니다. 활동적인 에너지를 해소하는 쪽으로 가겠죠. 비교적 오늘 나온 보기 중에 가장 좋은 답변이 아닌가. 또 PD님은 정가운데를 고르셨겠죠. 네, 아닌가요? 네.
웬일로, 네. 마지막 안쪽 벽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제가 깜빡했는데 낭만고양이님도 1번 안쪽 목소리 저랑 같은 성향을 갖고 계시네요. 5번째 마지막이에요. 안쪽 벽 앞. 욕구 불만은 그다지 없다고 합니다. 만족하고 있다는 증거지만 강한 욕구를 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불만도 그만큼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라고 하네요. 또 몸이 피곤해져 있을 때나 또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이 위치에 서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을 때 주로 이 안쪽 벽 앞에 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5번째를 골라주신 분들도 꽤 될 것 같은데요. 잘 맞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관심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기분 좋게, 결과가 나쁘든 좋지 않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날씨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새벽에 비가 조금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해상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돼 교통과 조업 안전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커 건강관리에도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전 예상 최저기온입니다. 서울 13도, 부산 16도, 대전 12도, 광주 13도, 대구 12도, 춘천 11도, 제주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후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부산 24도, 대전 25도, 광주 25도, 대구 23도, 춘천 22도, 제주 2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두드립니다. 똑똑!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지식 충전소. 오늘의 역사입니다. 네, 10월 19일 월요일이죠. 오늘은 2005년으로 한번 여러분과 떠나볼까 하는데요. 2005년 10월 19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날입니다. 이라크를 23년간 통치했던 사담 후세인이 법정에 서게 된 날이기도 한데요. 3개의 재판으로 기록될 후세인의 재판은 19일 정오 수도 바그다드 중심부에 마련된 특별법정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그가 2003년 12월 고향인 티크리트 농가의 지하토굴에서 미군에 체포된 지 거의 2년 만이었죠. 후세인은 1982년 7월 시아파 거주지인 두자일 마을의 주민 143명을 집단 학살한 혐의로 이번 법정에 섰었는데요. 후세인은 판사가 이름을 묻자 당신은 이라크인이고 내가 누구인지 안다. 당신들이야말로 도대체 누구냐? 나는 이라크 대통령으로서 헌법상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단호하게 외쳤다고 하네요. 5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힌 것인 셈이죠. 독재자 후세인을 바라보는 이라크인들은 동정론과 또 처벌론으로 갈라져 있다고 외신들이 당시 전했는데요. 한편 재판부는 후세인 변호인 측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11월 28일까지 법정을 열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1894년으로 다시 한번 떠나볼게요. 1894년 10월 19일 한글학자 외솔 최원배가 출생한 날입니다. 외솔 최원배는 주시경의 뒤를 이어 김윤경, 이희승, 정인승 등과 함께 일제화 및 해방 후 국가건설기에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고 보급 또 발전시키는 데 온 생애를 바친 학자였죠.
그가 지은 우리말본, 또 한글갈 등 20여 종이 넘는 한글에 대한 저술과 400여 편에 이르는 각종 논문, 논설, 수필 등은 한글 학자로서 그의 뛰어난 공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남 울산에서 태어났고요. 1894년 10월 19일 태어난 후에 13세까지 한학을 공부하다 상경에 한성고보조, 경기고의 전신이었죠. 그곳에 진학해 신학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에 졸업한 그는 잠시 국내에 있다가 다시 경도제대 문학부 대학원을 수료하고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연세대 교수로 취임하면서 일제 우리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거슬러 한글을 연구하며 민족어를 가누기에 힘썼는데요. 특히 한글 학회 운동을 주축 삼아 그가 펼친 민족 독립의 레지스탕스는 3월 운동으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죠. 말, 글, 어를 삼위일체로 지키면서 키워간다라는 게 그의 지론이었는데요. 자그마하고 이 깡마른 체구에 경상도의 특유의 액센트를 구사했던 그는 6.25 동란 중에도 한글 대사전의 원고와 자료 분실을 걱정해 한글 학회 지화에 숨어 이를 고스란히 지키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1963년 건국공로 훈장을 받았고요. 1970년 작고 후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받았죠. 생활의 꿀팁 시간입니다. 모르면 손해고 알면 몸이 편해지는 그런 팁들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 옷에 묻은 커피, 볼펜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커피 얼룩이 졌다면 더운 물 그리고 탄산수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더운 물을 묻혀서 살짝 옷에 닦아주시고요. 거즈에 이 탄산수를 적셔서 또다시 닦아줍니다. 그리고 세탁을 하면 깔끔해질 거예요. 자, 이어서 볼펜 자국. 일을 하다가 혹은 필기를 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언제 묻었는지 모르는 볼펜 얼룩이 지게 되는데요. 요럴 때는 물파스 하나만 준비해주세요. 톡톡톡 물파스를 두드려주시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은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고요. 새벽 5시 23분에 연재연지연서님께서 오늘은 저희 집 첫째, 둘째, 연재 다섯 번째 생일입니다. 막내 연서가 무슨 낌새를 챘는지 새벽 2시부터 1시간을 울며 보채는 바람에 생일상 준비를 빨리 시작하게 됐네요. 미역국, 나물, 생선 굽고 잡채, 이제야 한숨 돌려요. 어릴 때 아무렇지 않게 생일상을 받으면 투정만 부리던 생각에 엄마 얼굴이 더욱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애들 데리고 화상통화라도 해야겠네요. 그리고 작년 4월 16일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는 분들 모두가 조금이나마 아픔을 내려놓고 잠시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새벽에 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첫째, 둘째가 쌍둥이인가 봐요. 몇 분 차이 간격으로 태어난 것 같은데요. 5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새벽부터 이렇게 진수성찬을 준비한 이 정성을 언젠가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좀 세월이 좀 걸리겠죠. 엄마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는.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요. 여기 해님처럼님과 낭만고양이님도 생일을 같이 또 축하해 주셨네요. 꼴통아이띠님이 제일 먼저 7시에 또 뿅이라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애별리고님이 저와 PD님에게 한 주 화이팅이라면서 또 응원의 메시지를 넣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심리 테스트죠. 낭만고양이님이 안쪽 모서리 낑기는 거 좋아해서 네, 끼어있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네, 선택하셨다고 독특하시네요. 네. 보통 싫어하시던데.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해님처럼 님이 아침 운동 부지런하세요. 출석 체크 아침 운동하면서 해주셨는데요. 충북 음성 지역은 아침 안개 때문에 운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직 출근 전이신 이곳 거주자분들은 운전하시기 전에 좀 주의를 하시면서 대비를 하시고 출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낭만고양이님, 내 글 어디 갔어? 유유 이러면서 꿀모닝 하면서 하트 3개나 붙여주셨는데요. 글을 밑에 아직 있는데 못 보셨나 봐요. 네,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라셨나 봅니다. 그리고 까칠한 이주부님도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네, 선택해 주셨고요. 심리 테스트. 해님처럼은 5번 고르셨는데 원래 성격과 잘 맞는다고 심리 테스트가 적중했나 봅니다. 그리고 청라에서님도 꿀모닝이라면서 하트까지 남겨주셨고요. 안양 아줌마님도 7시 16분에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 만큼 더 힘을 내서 우리 한번 먼 나라 이웃 나라 해외 토픽 알아볼까요? 먼 나라 이웃 나라 해외 토픽. 참 신기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뇌에 자기장을 쏘아 종교와 사상을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나왔는데요. 두뇌 일부에 자기장을 통과시키는 것만으로도 사상이나 종교 등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외신들은 14일 영국 요크 대학교와 미국 UCLA 공동 연구팀이 경두계 자기자극이라는 기술을 통해 실험 참가자들의 두뇌 일부 기능을 차단해 본 결과 이러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보도했는데요. 연구팀이 이 자극 기술을 통해 차단한 두뇌 부위는 후방 내측 전두엽 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위는 원래 장애물 회피와 같은 이 실질적인 문제 감지와 해결에 관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연구를 이끈 박사는요, 우리가 찾아내고자 한 것은 주로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두뇌 부위가 과연 추상적인 문제 해결에도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인 추상적 가치죠. 사상과 종교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자극 적용 전후로 얼마나 변화하는지 관찰해 봤는데요. 그 결과 죽음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것을 지시한 뒤에 실험을 해봤더니 무려 32.8%가 믿음의 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 연구 결과를 실행한 연구에 대해서 진행한 이유는요. 죽음을 보통 떠올릴 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종교를 통해 이겨내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고 해요. 공포를 달래려는 경향이 실험 결과 적었다고 하는데요. 이 다음번으로는 사상에 대한 생각 한번 알아볼게요. 사상에 대한 실험에서는 에세이를 주어졌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에게 미국 이민자들이 작성한 에세이들이 주어졌는데요. 비판의 강도 역시 부정적인 감정이 실험 후에 28.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이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가 다른 사람, 특히 외부인에 의해 비판받을 경우 자기 사상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집단의 가치를 이전보다 더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비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극을 사용하자마자 비판과 그 비판을 제시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사상적 가치에 의존하는 정도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의 주요 저자였죠. UCLA의 콜린 홀브록 박사는 이번 연구는 기본적인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데 사용되는 두뇌 구조가 사상에 관련된 문제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원리와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시간을 갖고 밝혀내야 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네, 푸른숲님 여수 날씨가 맑다고 하셨네요. 안양 아줌마 아까 출석 체크 해주셨죠? 네, 많은 분들이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아까 제가 몇 분 그 심리 테스트에서 깜빡한 분이 있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아까 어떤 분이셨죠? 지금 게시판에 글이 많아서 제가 찾는데 조금 꼴통화이트님, 문 옆에 버튼 잔뜩 있는 곳에라고 해주셨고요. 요 밑에 노랑윤성님이 나도라면서 노랑윤성님이 출석 체크 안 해주셔가지고 좀 섭섭할 뻔했는데 댓글로 인사를 빼꼼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오늘도 아쉽지만 여기서 제가 준비한 소식을 다 못 전해드리고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끝곡으로 연지의 5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끝곡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정말 으쌰으쌰 힘내셔서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제작의 이정일, 진행의 신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으쓱으쓱 굿모닝. 그대의 생일날 온종일 난 그대를 생각하면서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